안녕하세요. 모두사인입니다. 오늘은 연차 촉진 2차 심화 웨비나 연차 촉진 제도 리스크 걱정 없이 운영하는 법을 주제로 HR 실무자분들을 위한 Q&A 중심의 웨비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도 모두사인과 IMHR이 함께합니다. 웨비나에 신청해주신 참여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노무사님이 직접 검토하신 연차 촉진 제도 양식, 관련 실무 Q&A 모음 가이드 자료, 연차 촉진 전자서명 활용 가이드북과 모두사인에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무료 컨설팅도 도와드립니다. 오늘의 연사는 IMHR의 이고운 노무사님이신데요. 노무사님께서는 보상체계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셨고요. 근로시간 및 휴가관리 체계에 대한 설계, 운영 자문을 다수 수행하셨습니다. 그럼 첫 세션으로 연차촉진제도 전자서명 활용의 법적 유효성과 실질 방안에 대해서 모두사인 영업개발팀 임여수아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 전자서명 활용의 법적 유효성과 실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모두사인 임여수아 매니저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차촉진제도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직원의 자녀 연차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연차촉진 제도가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직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기업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를 줄여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 촉진은 1단계 촉구와 2단계 지정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연차 사용 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직원이 기한 내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차 촉진 사용 시기를 회사에서 지정 통보하는 2차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단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개별 통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연차 촉진 제도가 유효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되는데요. 시기, 형식, 발생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시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촉진은 아마 6월, 7월에 대부분 다 진행하셨을 거기 때문에 1차 촉진은 넘어가고요. 2차 촉진, 1차 촉진에서 미제출분에 한해서 진행하는 2차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계획서를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가 사용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고요.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9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발생한 이틀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개별 서면 통보입니다. 도달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서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중요한 점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는 건데요. 문서 안에 자녀 연차, 제출 기한, 시기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휴가 발생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기록과 보관이 필수입니다. 미사용 휴가 촉진 절차를 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셔야 되고요. 특히 근로자가 지정일에 출근했을 때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명확히 함을 기록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연초에 미리 통보한 경우 어떡하나요? 1차, 2차 촉진 모두 정해진 시점에 촉구 지정 통보해야 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 공지로만 통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별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즉,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정한 연차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하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 촉진 제도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죠. 1차는 6개월 전에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계획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이차를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종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별 서면 통보라고 해서 종이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된 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원본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자문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통보와 응답 기록이 보관되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휴가일에 만약에 출근했을 때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반드시 밝히시고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두 사인 전자문서로 어떻게 연차 촉진을 진행하실지 제가 한번 체험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 촉진 양식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대량 전송 시작이라는 메뉴를 들어갑니다. 보통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보낼 거기 때문에 대량 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법과 바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엑셀 파일로 업로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설정용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입력란 위치 확인하기를 눌러서 실제 입력란이 어디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는 이렇게 기본 정보와 함께 1 텍스트, 2 텍스트라는 정보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방금 전에 입력란 위치를 보고 텍스트란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는 부서명 같고요. 두 번째는 이름인 것 같아서 1 부서명, 2 이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존에 관리하시던 엑셀 파일이 있으시다면 두 번째 시트에 그 엑셀 파일, 로우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브이룩업으로 가져오셔도 무방합니다. 업로드는 첫 번째 시트만 가능하니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장한 엑셀 파일을 저장하셨다면 엑셀 업로드 하기를 누르셔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엑셀에 입력된 정보가 문서에 잘 적용됐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서 테스트 전송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팀 내에서 얼마든지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라벨 기능은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보통 연차 촉진 외에도 근로계약이나 아니면 사직서 같은 형태의 문서들을 많이 관리하실 거기 때문에 라벨을 2025 연차 촉진이라고 등록해 놓으시면 발송되는 연차 촉진은 해당 폴더, 라벨 붙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세팅하신 다음에 바로 보내실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일괄적으로 발송되게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일정 예약하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작업 예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작업 예약을 지정한 일,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월 전이겠죠? 2개월 전으로 등록하셔서 설정하기를 누르시면 작업 예약 확정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일정에 이제 일괄적으로 대량 연차 촉진 2차 통보가 나가게 되고 이때 만약에 일자나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변경을 눌러서 발송 전에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발송이 완료된 이후에 직원들이 서명한 건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하셔야 될 텐데 이때 데이터 추출 기능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끝난 전송 건에 대해서 추가 메뉴를 통해서 누르시면 데이터 정밀 추출이라고 노출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체크하신 후에 추출하기를 누르시면 추출이 완료되고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이때 서명한 건들이나 직원이 작성한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데이터 관리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을 발송함과 동시에 저희 문서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구글 시트에 연동을 해두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구글 시트에 연동을 해 놓으면 발송된 내역과
지금 현재 어떤 단계, 서명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뭐 서명 요청 필요라거나 서명이 완료됐다, 완료됐으면 언제 완료됐다라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서 전체 직원들의 연차 촉진을 관리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보시면서 해당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서명이 안 됐다 하시면 그 직원들에게만 알림을 재존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에 추가되면 새로 요청한 문서가 생기면서 구글 시트에 행이 추가됩니다. 서명 완료되면 문서 상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체결한 일자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는 왼쪽 하단에 API 연동 클릭하셔서 연결하기 누르시면 바로 연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하는 건데요. 결국에 이런 문서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록과 보관이 필수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 놓으면 완료된 문서들을 바로 즉시 자동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해 두면 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때 이제 동일한 메뉴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기를 누르셔서 어떤 폴더에 보관을 하고 싶으신지 설정하신 다음에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완료된 문서가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이 되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표시와 함께 연결됨이 있으니까 연차 촉진을 진행하시면서 연동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내 드렸고요. 혹시 2차 연차 촉진을 좀 전자문서로 진행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 모두사인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타 기업의 사례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내 드리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IMHR 이고은 노무사님의 세션이 시작되는데요. 연차 촉진 절차와 리스크 관리, 특수 상황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IMHR의 이고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는 벌써 2차 연차 촉진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상황별로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전자문서를 활용한 연차 촉진 방법, 법적 쟁점, 또 재택근무자나 퇴직 예정자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운영하는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노무 수용 거부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중간중간 관련된 Q&A를 함께 다루면서 설명드리고 또 추가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마지막 Q&A 세션에서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 열람과 서명 회신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전자문서로 연차 촉진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신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열람과 열람 후 서명 회신 이 두 가지는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수신 확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가 열람 후에 직접 서명하고 회신까지 남기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 회신 시간과 시점까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입증이 훨씬 용이합니다. 네, 이 부분도 실무에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촉진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법적으로는 촉진 시기를 놓치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효한 사용 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그대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놓쳤을 때 촉진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근로자가 촉진 이후에 계획을 제출하고 또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를 소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당 면제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을 하면 연차 소진되고 수당 면제도 되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노무 수령 거부에 따른 수당 면제 효과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촉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놓쳤다면 적어도 직원이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또 실제로도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앞에서 시기에 맞춰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직원이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해놓고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지정일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노무 수령 거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연차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록과 보관이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무 수령 거부를 해주시는 건데요. 연차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했을 때 근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가 노무 수령 거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밟았다는 전제가 있다면 노무 수령 거부를 통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기록과 보관 그리고 노무 수령 거부 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조드리지만 적법한 촉진 절차를 거쳐 주셔야지 노무 수령 거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법한 촉진 절차를 거쳤는데 근로자가 예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 수령 거부를 해주시는 건데요. 법적 휴가는 출근해서 근로를 설령 제공하였다고 한들 업무 지시도 없고 노무 수령 거부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연차 수당 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의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되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하나 있는데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면 적정하다고 하니까요. 일단 어떤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노무 수령 거부 통지를 하시면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해주시면 노무 수령 거부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명확한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예를 들어보자면은 즉시 귀가하라고 통지를 해서 이제 귀가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이메일, 전자문서, 카카오톡, 문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일단 통보 기록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역시나 반드시 수신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는 업무를 미부여하는 것인데요. 이게 실제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업무를 가끔 팀 단위에서 부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노무 수령 거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로도 사내에서 노무 수령 거부를 했는데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한 근로자의 경우에 연차가 소진되지 않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업무 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차 촉진 운영 법적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다음 순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IMHR의 이고은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차 촉진 제도의 기본 절차와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정해진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자, 영업직,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 휴직 후 복직자 이런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또 회사마다 연차 2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일반적인 촉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런 특수 상황별로 어떻게 연차 촉진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택근무자, 원격근무자, 노무 수령 거부 방법입니다. 먼저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전자수단으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통보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수신 확인 여부입니다. 그래야지 고용노동부 입장에 부합하게 근로자가 명확히 노무 수령 거부 통지를 인지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재택근무자나 원격근무자의 경우에 업무 시스템 접속 제한이나 메신저 차단 같은 조치를 해서 실제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영업직의 경우에도 노무 수령 거부 통지를 할 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확인 및 회신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원격 근무자의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명확하게 통보하고 수신 및 회신 기록을 확보하고 회사 상황에 맞는 적당한 방법으로 실제 업무 차단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Q&A 중에 노무 수령 거부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보와 해당일 시스템 접속 차단 정도는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팀 단위에서 업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까지는 자동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관리자와 실무 담당자들의 인식과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직 후 복직자에게 연차 촉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휴직이라는 건 육아휴직도 포함입니다. Q&A 중에 육아휴직자 연차 촉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요. 먼저 복직일 이후에 1차 촉진 시기가 도래를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 촉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직 기간 중에 1차 촉진 시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 휴직 중인 자한테는 연차 촉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직 중에는 촉진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요. 복직 이후에 1차 촉진 시기가 이처럼 지난 분들한테는 복직 시점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서 휴직 중 발생한 연차의 사용 시기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이 연장된 연차가 촉진 대상 연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2월 연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소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발생한 연차 일수는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쳐서 촉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복직한 연도에 2월 연차와 새로 발생한 연차가 이제 한꺼번에 부여되고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단기간에 연차를 많이 소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도상 불가피한 부분이므로 연차 소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퇴직 예정자에게 연차 촉진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원칙적으로 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도 퇴직 예정을 전의 시기상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면 연차 사용 촉진은 가능합니다. 즉 연차 촉진 절차를 통해서 퇴직일 이전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포인트는 퇴직 예정일이라는 기한 안에 남은 연차를 모두 쓰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퇴직일 이후에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 촉진을 진행했어도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2월 제도와 연차 촉진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는 소멸을 한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연차 자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 사용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촉진 절차는 마쳤기 때문에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됐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사용 시기만을 이월한다고 정하면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해석에도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촉진 절차로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노무 수령 거부까지 해서 이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 노사 합의로 직원들의 연차 활용 기회를 보장하는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청자분들이 사전에 주신 Q&A 중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할 때 효율적인 연차 촉진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사실상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연차 촉진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촉진을 하고자 보통 회계연도로 관리 기준을 바꾸는 회사가 많습니다. 직원 수가 또 늘어날수록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자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또 촉진도 연중에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연차 촉진을 진행할 때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차 운영 기준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촉진을 해야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1년 미만자의 연차 11개는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도 없고 또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회계연도로 전환하는 시점에 비례연차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26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로 변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5년도 최종 연차 발생일부터 이제 근로자별 입사일부터 2025년 말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비례연차를 산정을 해서 2026년 1월 1일에 부여해야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 방법을 변경할 때 이제 변경되는 회계연도 기준 해에 부여해야 되는 연차 계산 방법은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6년 1월 1일에 계산한 이 연차가 이후 촉진 대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학예휴가를 개인 연차로 소진해 운영하는데 학예휴가에 출근한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를 중간 정산해도 되는지에 관해서 문의 주셨는데 연차는 사용 기한이 지나야 수당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용 기간 전에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당을 선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당을 미리 지급을 하더라도 여전히 연차 사용 권리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재택근무자 이런 특수 상황에서의 운영 노하우까지 살펴봤습니다. 연차 촉진은 현장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주제인데요. 법적 요건도 까다롭고 또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까지 얽혀서 실무자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핵심은 적법한 절차 준수, 특히 시기를 잘 지켜주시면 되고 도달 여부를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대응 매뉴얼, 노무 수령 거부를 위한 회사별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잘 정립해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회사의 조직 문화와 운영 현실에 맞는 설계와 철저한 기록 관리를 병행한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연차제도 운영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총 3개의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통 혜택을 안내드리면요. 노무사님이 직접 검토하신 연차 촉진 제도 양식과 관련 실무 가이드 자료, 연차 촉진 전자서명 활용 가이드북, 마지막으로 모두 사인을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연차 촉진 제도 2차 심화 웨비나, 연차 촉진 제도 리스크 걱정 없이 운영하는 법을 주제로 모두 사인과 IMHR이 함께 준비한 웨비나로 인사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